오늘은 제가 용산구에 다녀왔던 얘기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센트럴파크가 39평이 23억 9천에 거래됐는데 최근에 얼마 거래되냐 20억에 거래되다 보니까 16% 정도 떨어졌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제가 용산에 가서 파악을 했거든요. 용산구만 놓고 보면 이렇게 입주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년도에 좀 물량이 좀 많았었고요. 그 이후에는 물량이 많지는 않죠. 또한 급상승하다가 지금은 꺾였습니다. 정체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용산은 큰 평수가 많고요. 제2의 여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지구가 많고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그렇다. 육아 교육 부분이나 이러면 용산구에서 거주하기보다는 강남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큰 평수의 아이들 다 키우고 편하게 살기 위한 조건, 그 향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용산구 투자를 보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파트 분석을 한번 볼게요. 1등은 나인원 한남, 2등은 한남 더힐, 3등은 첼리투스에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죠. 그리고 LG 한강 자이도 좀 많이 상승하고 있네요. 그리고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오늘 얘기 드릴 거예요. 이따가요. 브루지오 서밋 43평부터 105평까지 있네. 세대수는 151세대이고요. 주력은 그집 보면 43평에서 52평까지가 주력이라고 보면 되네요. 위치는 보면 서밋하고 여기 보면 레미안 용산도 센트럴이라고 있죠. 여기하고 서밋하고는 누가 투자를 많이 했냐 하면 중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보면 LCT도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 지역만의 어떤 랜드마크를 선호합니다. 난 부자다 이런 느낌, 이런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중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용산 아세아 아파트라고 있어요. 이 부영에서 짓고 있는데 지금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스톱 됐습니다. 스톱. 이유는 이제 문화재, 도로에 대한 부지 같은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스톱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한강 뷰, 지금은 한강 뷰가 나오지만 용산 센트럴파크에서 추후 여기에서 39층, 40층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은 뷰가 좀 가리겠죠.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지만 센트럴파크가 세대수가 많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출발을 했습니다. 잠실에서. 용산에 왔습니다. 용산에 눈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자, 여기는 삼각지 지구대고요. 용산 한번 이따가 서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박그자이가 보일 거예요. 여기 뒤편에 보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업무 보시는 데 있죠. 거기 앞에 보면 플랜카드가 많습니다. 데모하시는 분들, 1인 시위한 분들도 많고. 용산 박그자이를 보니까 17년 차 됐고요. 310세대. 그리고 평수는 37평에서 57평까지 있고요. 그 매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장님 말씀으로는 여기는 B급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 급상승, 22년도 초까지 급상승하다가 매물이 많지 않고 거래된 게 조금 떨어졌죠. 모든 전국이 좀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 매물도 20개, 25개, 전세 매물도 한 20개에서 한 23개 정도. 투자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죠. 8억 이상 들어갑니다. 얼마에 실거래 거래됐나? 16억에 17년 7월에 신고했습니다. 6층.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종고점 아니면 전에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보면
17억 3천이 최고가 찍었고 20년도 그동안 거래가 없었나 봅니다. 앞전 거래를 따졌을 때는 가격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하락했다고 보는 거겠죠. 세대수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7평이 64개 세대수 중에 매물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거래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파크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큰 평수 133.09제곱미터를 보니까 팍 올라갔습니다. 21년 6월 28일 거래된 거 14억 찍고 6월 1일 날 22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가면 또 BTS 사옥이 있죠. 방시혁 이분이 대표죠. 월세를 얼마를 내느냐 들어보니까 소장님 말씀인즉슨 15억 월세를 내고 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약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용산구에서 실거래가 대비 좀 떨어진 거를 분석해 보니까 39평 센트럴파크 해링턴 여기가 예전에 용산 오세훈 시장 때 용산 참사가 있었던 곳이죠. 데모하고 있었던 그 4구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변모가 된 단지입니다. 39평이 23억 9천에 20년 11월에 거래된 게 최근에 이제 25개 거래됐다. 그래서 38,900이 떨어졌기 때문에 16% 정도 매매가 하락했다. 실거래가가 변동이 되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용산구에 대한 전반적인 거 한눈에 탁 볼 수 있는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 이런 개발 현황도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용산은 여기 이천동이죠. 이천동. 한강맨션 있고 재건축, 한강뷰. 근데 여기 투자해도 가치가 있고 좋고 하죠. 당연히.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전세에 맞추든 월세에 맞추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있는 사람이면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용산은 한남 뉴타운 쪽 그쪽이나 한남 더일 쪽 이쪽이 반 자르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일단 용산구에서 열애시키고 지금 민족공원 있고 한강대로 라인에 국제업무지구 있고 그리고 이천동에 한강뷰 있는 이쪽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은 낡고 또 전세금이 매매가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투자금도 많이 들어간다. 투자 가치는 당연히 좋지만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신이 만일에 이쪽에다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돈이 많다. 명의도 있다. 하면 이쪽에 보시면 나쁘진 않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도 A급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A급지도 여기 서밋 있고 레미안 센트럴파크 이쪽에 있죠.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지금 진행은 조금은 더디게 되고 있지만 개발 계획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산역은 지하화하는 계획이 있고 민족공원 여기에하고 물려 있나 용산을 투자할 때 그리고 대단지이냐 그리고 여기 보면 아세아 해서 지금 부지는 있는데 부영건설에서 문화재가 나왔다 도로 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공사는 진척이 없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지인 센트럴파크를 중심으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센트럴파크를 갔습니다. 제 지인이 여기 각각 두 채를 가지고 샀습니다. 사기 전에 사는 게 좋냐 어떠냐 그래서 아이들 키우기는 그렇지만 가격은 상승하고 호재가 많은 지역입니다. 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입을 했고 지금 약 2배에서 2.5배 정도 수익은 창출했죠. 늘 말하지만 세금 내고 매도해야 나의 수익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왜 16% 정도 떨어졌냐 라는 질문을 먼저 시작을 했죠.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 미리 계약을 했다. 왜냐하면 등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었다. 최소한 금액으로 잔금은 뒤로 미루고 계약을 했기에 싸게 거래된 거다.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계약할 수 있었다. 일반 분양 거래가 안 되니 당시 전세를 계약하고 거래 등등 그는 불법이어서 소장님은 안 했다. 시점은 지금 시점 계약한 건 맞다 라는 부분
그래서 싸게 나온 거지 부득이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금액이 거래된 거지 실제적인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메인이 48평이다. A타입하고 B타입이 있는데 총 세대수는 508세대다. 48평.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거는 37억에 거래됐다.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내놓고 하는 그런 단지는 아니다. 여기는 그들만의 리그다. 학군을 보려면 여기 오지 마라. 강남을 가는 게 맞다. 라는 말씀을 했고, 뭐 예를 들면 돈 있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아기가 어린 그런 분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등 용산역 유일한 대단지, 힘받을 대단지다. 48평의 백사동의 정남향 뷰인데 나중에 추후에 막힐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북향은 민족공원 뷰는 보이겠으나 이쪽은 보이겠지만 여기 이제 북향이겠죠. 그래서 정남향은 선호하잖아요. 정남향 이런 것들이 또 선호도가 좋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보면 1, 2, 3, 4, 5, 6 이렇게 갑니다.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4호 라인, 5호 라인, 6호 라인. 3, 4, 5 라인이 정남향이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102동 당연히 더 큰 평수죠. 더 큰 평수죠. 항상 아파트를 지으면 큰 평수가 뷰, 조망 나오는 곳에 세팅을 하죠. 항상 시공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판상형을 뷰까지 주면서 정남향에 세팅을 하진 않습니다. 판상형이면 정남향 아니고 타워형이면 정남향에 또 세팅을 합니다. 그래야 또 분양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시공사는 늘 그런 계획을 하고 조감도를 만들고 시공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싼 단지, 비싼 평형을 뷰도 좋고 정남향에 세팅을 한다 라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건 용산에 아파트를 사면 역세권이냐, 대단지이냐, 문화생활 할 수 있느냐, 학교, 그 다음에 공원을 꼈냐, 민족공원, 그리고 한강대로 라인을 꼈냐, 그리고 국제업무지구하고 가깝냐 라는 부분이 다 맞아떨어지면 매수해도 된다. 그게 어디냐? 그게 센트럴 파크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이촌동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도 된다. 하지만 그거는 낡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받아도 작게, 월세를 받아도 작게,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돈이 많다면 그거 하나 사도 나쁘진 않다.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레미안 용산도 센트럴, 당연히 부의 상징 2동짜리고요. 195세대. 여기도 보면 72세대, 62평하고 53평이 주력입니다. 금액은 41억에서 55억, 그리고 53평짜리는 34억에서 40억. 다 큰 평수잖아요. 그죠? 다 큰 평수. 그리고 95평짜리는 하나 있네, 하나. 94평도 하나. 이건 뭐 거의 보면 나만의 집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죠. 센트럴 파크 2년차 됐습니다. 2년차. 늘 보면 서울은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니까 그런 충족한 매물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액은 아직까지는 많이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다. 그들만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절대 싸게 팔지 않는다. 단 현장에 가서 체크해 보니까 사연 있는 매물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자 분들, 이걸 팔고 2주택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 여기서 분양가 아니면 피 주고 아니면 분양가대로 사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한 사람들, 고금리, 뭐 이혼, 뭐 사업에 대한 힘듦, 여러 가지 어떤 사연 있는 매물은
이렇게 매물로 올라와 있지 않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매물이 이거보다 더 저렴한 거는 소장님이 들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48평 거래되어 있는 실거래가 내역이고요. 7월 12일 날 36층이 37억에 거래됐습니다. 이 급한 사람은 29억에 매도했네요. 5월 11일 날 28층 29억에 이분만 좀 싸게 팔았고 그 집 보면 30억 다 넘어갔죠. 30억 쭉 한번 아까 29억에 거래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매물은 약 25개 전체 매물, 전세 매물은 50개 정도. 용산을 볼 때는 아이들 키우는 지역은 좀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업무하기 좋은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호재가 많은 거 민족공원, 미군기지 이전으로, 미군은 다 나갔는데 앞으로 미국처럼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멋진 공원이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업무 지구 재추진, 지하화, 그리고 새로 생기는 주상복합들, 한강대로 라인, 그리고 이천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빠른 진행, 이런 것들이 많이 용산구를 리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